고양이 오두막. 어느 작은 숲속 아득한 오두막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마루였죠. 마루는 언제나 작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곤 했어요. 숲속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를 꿈꿨죠. 어느 날 마루는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새가 날개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마루는 조심스레 새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담요 위에 올려놓고 보살폈어요. 새의 이름은 소리였어요. 소리는 마루에게 자신이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마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밤 꿈속에서 푸른 하늘을 날아보았어요.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나누었죠. 며칠 뒤 소리의 날개는 회복되었고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마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난 여기서 네 이야기를 떠올릴 거야. 우린 언제든지 연결돼 있어.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언제든지 널 생각하며 힘을 낼게. 너도 꼭 창밖 세상으로 나와 네 꿈을 펼쳐봐. 소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본 마루는 자신도 오두막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숲속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마루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마루는 오두막을 나와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소리와 나눈 따뜻한 희망을 떠올렸어요. 마루는 깨달았어요. 때론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별을 담은 유리병. 아름다운 강가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별 할아버지는 밤마다 유리병에 별빛을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별빛이 담긴 유리병을 품고 잠들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의 별빛이 담긴 유리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돕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밤마다 언덕에 올라 별을 관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아름다움을 느끼자 아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다시 밝고 희망적인 꿈으로 가득 찼고 별 할아버지도 환하게 웃었답니다. 별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별빛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란다. 꽃이 피는 섬. 멀고 먼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는 작은 꽃 한 송이만 피어 있었어요. 이 섬에 홀로 사는 어린 소녀 리아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꽃을 정성껏 돌보며 매일 작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작은 배 한 척이 섬에 닿았어요. 배에는 또래의 친구들이 타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작은 꽃과 노래소리를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리아와 함께 꽃을 가꾸며 새로운 꽃씨를 심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섬 전체는 화려한 꽃들로 가득해졌어요. 리아와 친구들은 섬에 꽃이 피듯 마음속에도 따뜻한 우정이 피어난 걸 느꼈어요. 외로웠던 섬은 곧 아름답고
향기로운 행복의 성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친구들은 함께 별을 보며 노래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 이제 어디서든 외롭지 않을 거야. 비 오는 날 고양이 책방. 비가 오는 날이었다.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이 덮여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이 거리의 끝에 작은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의 지나가지 않아 늘 고요했다. 바로 그 골목 깊은 곳에 이 비가 내릴 때만 열리는 신비로운 책방이 있었다. 간판도 없고 눈에 띄는 장식도 없었다. 작은 문 앞에 서면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은은한 종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이곳은 사람들을 위한 책방이었지만 그 운영자는 고양이들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비 오는 날 마음이 무겁거나 외로운 이들은 우연히 이 책방에 이끌리곤 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이 책방 문 앞에 멈춰섰다. 이름도 얼굴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툴렀다. 무거운 마음으로 우산을 잡으며 책방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작은 은빛 종소리가 울렸고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책방 안은 편안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어우러져 포근했다. 구석구석 책이 가득 꽂힌 선반 사이로 폭신한 쿠션들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책방의 주인인 듯한 고양이들이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다. 그중 가장 먼저 다가온 고양이는 회색 털을 가진 차분한 눈빛의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선번으로 천천히 걸어가 책 한 권을 입에 물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책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다. 여자는 조금 의아했지만 호기심에 책을 펼쳐들었다. 놀랍게도 책 안에는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구석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고양이들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마치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책을 덮고 돌아보니 고양이들이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가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와 부드럽게 몸을 비볐다. 그녀는 고양이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까와 달리 마음이 가벼웠다. 돌아본 골목 끝엔 다시 문이 사라지고 벽만 남아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비 오는 날이면 그 골목을 지나치곤 했지만 다시 그 책방을 찾을 순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따뜻한 빛이 되어 그녀의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해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비 오는 날, 다른 누군가가 그 작은 골목 끝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렇게 고양이 책방은 비 오는 날마다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 기억을 지우는 편지. 어떤 마을 끄트머리에 작고 낡은 편지 가게가 있었다. 간판에는 기억의 편지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은발의 노인이었는데 그는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신비로운 편지지를 팔았다.
사람들은 잊고 싶은 기억을 이 편지에 적고 편지를 불에 태우면 그 기억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마을에 사는 미호는 어느 날 이 편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낡은 일기장을 들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미호는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편지지 한 장을 사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미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드니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었다.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기억들 속엔 소중했던 추억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동안 미호는 편지지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결국 다시 편지 가게를 찾아갔다. 편지 가게의 노인은 미호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엇이 고민이니? 미호는 말했다. 기억을 지우고 싶은데 막상 적으려니 소중한 기억까지 함께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억은 늘 그런 법이지. 고통과 행복은 종종 한 줄기 실처럼 얽혀 있단다. 미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극복할 용기였음을 깨달았다. 노인은 미호에게 다른 편지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 편지지는 기억을 지우진 않는단다. 대신 편지에 마음을 담아 적고 상대에게 전하면 진심이 닿을지도 모르겠구나. 미호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펴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상처와 마주했다. 그리고 편지지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아 글을 썼다. 편지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전했다. 며칠 뒤 미호에게 답장이 왔다. 친구는 미호의 편지에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미호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깊은 안도와 행복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그 후로 미호는 종종 편지 가게를 방문했지만 다시는 기억을 지우는 편지지를 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심을 담은 편지들로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갔다. 편지 가게의 노인은 그런 미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편지 가게는 여전히 기억을 지우는 편지지를 팔았지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닌 아픔을 마주할 용기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